강의를 이제는 이제 다 배웠으니까 뭐 안 배우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꾸준히 공부를 할 거고, 지금은 뭔가 기존에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고 확인하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막연하지 않고 그냥 육식갑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들이 이제 어디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실전사주로 다시 가가지고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저거를 뭐 안 배우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셔야 돼. 에? 계속 반복하면서 갈 거니까. 육식갑자 안에 이론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예. 그동안 못했던 것도 다시 이제 복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공부해서 또 의문 나는 거는 또 다시 또 채워가지고 공부하는. 또 나만의 이제 강의 방식이지. 이게 뭐든 항상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보다 보면 물리가 트여. 예? 요리 만드는, 음식 요리하는 것도 계속 만들다 보면 물리가 트이듯이 트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나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냥 힘 빼고 보시라 이거지. 갑자. 저번 시간에 이제 갑자일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갑자의 천간, 십천간의 처음, 갑, 십이지지의 처음, 자. 그 처음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육식갑자다. 그죠? 1등이죠.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갑자는 어떤 시작의 개념이 가장 큰 거야. 시작, 그 다음에 처음. 그렇죠? 그러니까 육식갑자 중에 제일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게 갑자일주겠죠? 처음이니까 뭐지? 하면서. 예. 실제 갑자일주들이 호기심이 많아. 대신 그 호기심이 많다는 그 사실로 어떤 걸 또 유추할 수가 있어? 처음 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것도 했다가 또 요거 보면 요거 처음이다 하면 요것도 혹 해가지고 하겠죠. 그럼 요것도 혹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변덕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처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 이면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처음인 성분이 자 오래 태어나면 또 처음에 또 처음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유독 호기심이 많은 성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 호기심이 십성으로 연결이 되면 정인이 된다. 정인이 호기심이 더 많나? 편인이 호기심이 더 많나? 응? 정인도 호기심 많고 편인도 호기심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인은 뭐 그런 뭐 고민이 뭐 그렇게 있는 호기심이 아니지. 근데 편인은 이상하다. 저 뭐지? 이런 호기심이란 말이야. 편인은
편인 속에는 뭔가 알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심리가 있어. 편인은. 왜 그럴까? 저 엄마가 내 엄마인가? 아닌가? 이러는 거잖아. 어떨 때는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그지? 항상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알고 싶은 거. 진짠가? 하는 그런 그 호기심이잖아. 정의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지. 이거 뭐지? 이런 거지, 그냥. 오히려, 엄마 마음을 어떻게 해? 엄마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어떤 의도에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는 내 엄마냐 아니냐라는 개념이지만 정의는 뭐야? 엄마 성격을 알아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에? 그런 뉘앙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쥐라는 이 글자는 자잖아요. 자. 이 자라는 거는 아주 작은 글자란 말이에요. 원자 하잖아. 우리가 원자. 그 정도로 작은 거야. 바코드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현미경으로 봐야 원자를 볼 거 아니야. 아주 작은 그 알갱이 같은, 그러니까 숨겨진 거지. 숨겨진 거.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숨겨진 거니까 이게 비밀 이런 글자도 되는 거잖아. 쥐가 어때요? 사람 있을 때 안 나오잖아. 꼭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거잖아. 쥐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야. 눈에 안 뜨이게. 원자가 눈에 안 보이잖아. 아주 세밀하게 봐야 보이는 그런 성분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치면 이 정인하고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꾀가 되는 거야. 꾀. 네? 엄마를 이용하는 그런 잔머리, 꾀. 그러니까 꾀는 속임수도 될 수 있잖아. 어떨 때는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주에 자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꾀나 이런 어떤 비밀이나 그런 속임수라든지, 그렇잖아.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니까 속이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속임수다 하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트릭 쓰는 게 그건 뭐예요? 그거? 마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재주가 있다는 얘기야. 이 정인. 예? 자수하고 합쳐진 이 정인이. 그러니까 꾀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아주 아이디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 이런 꾀.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사주고, 기본적으로 십성으로 정의는 뭐냐면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 정인격들은 보통 어떤 거예요? 정인격이다 하면 뭐야? 직업이. 선생님. 그쵸?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다 선생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정인격들은 보통 직업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뭘 할 때, 직장을 만약에 들어가도 뭔가를 가리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 학교 선생님만이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야. 남한테 브리핑 하는 것도 되고,
상담해 주는 것도 되고, 내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되는 거니까 그게 선생님 같은 기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러니까 연월의 정의는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나한테 궁금해 하는 것을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된다는 얘기야. 그건 내가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교육이 되는 거고, 때로는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인자 되는 거잖아. 그 영업도 되는 거야. 부동산도 되는 거고, 인덕도 되는 거고, 나한테 와가지고 또 하소연하는 것도 되는 거고, 내한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을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많이 안다는 게 또 심리적으로 보면 이게 정인이니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수는 어떤 마음이야? 드러낸 마음이야? 숨겨진 마음이야? 응, 이게 심리.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자수야. 응? 그 자수의 그 아주 디테일한 마음이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마치 이런 거 좀 뭐 회사로 치면 1급 기밀 같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회사의 어떤 1급 시크릿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1급 기밀이잖아. 그 숨겨놓잖아요. 그거만 알면은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알면 이게 똑같은 제품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것만의 이제 노하우를 가진 처음에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거지. 네. 원천 기술이라고 하잖아. 원천 기술. 그 자수가 그런 기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좌우월의 갑자는 처음의 지식이지. 첫 지식. 이런 쪽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응? 음식을 뭐 했는데 음식 맛이 있어.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 그 비법. 그죠? 그건 안 가르쳐 주잖아. 그게 자수라고. 그건 노하우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거잖아. 처음으로 내가 발명해낸 거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짜내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이게 또 이제 잘하는 거는 이제 그 뒤로 이제 다산의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자 같은 거야, 정자. 그러니까 세포다 하면 이게 뭔 세포가 있으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씨앗이라고도 했잖아, 이게. 종자. 에? 유금에서 자수가 오면 그게 원초적인 종자다. 그 종자 하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이런 거잖아. 말 그대로 뭐 양자할 때 그 자자도 되는 게 이게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자수를 가진 갑자 일주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살겠어? 그런 쪽에 소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연구라든지, 그죠? 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수가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다. 이게 뭐냐 하면 양자니까, 양자역학이니까.
다수가 양자역학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그런 그 원자 뭐 이런 개념의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이게. 답이 없는 거잖아, 양자가. 근데 굉장히 오늘날 써먹는 게 크게 써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명도 돼, 신명. 그러니까 요런 불안 요소는 신기도 된다고, 이게. 그렇잖아. 양자역학이 신기야, 여러분들. 생각해. 그 기본 논리가 이거 말로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냥 직감이 탁 온다거나, 그죠? 타고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직업이 어떤 거예요? 과학으로 가면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예? 황우석이가 월지에 자수를 가졌거든. 그런 줄기세포 뭐 이런 걸 개발하거나, 발명해내거나, 그죠?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이거는 음악으로 치면 고야한 거니까 클래식 같은 거거든. 예술 쪽, 그런 쪽에도 그 감각이 있겠죠. 정신적인 부분, 종교. 그러니까 이런 쪽에 소질이 있는 거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 정인이잖아. 십성으로는 정인이잖아. 그러면 무난해.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막 그렇게 까칠하질 않아. 근데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야. 애가 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인상도 좋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종잡을 수가 없는 애인 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궁금하면 어떻게 돼요? 못 참는 성격이겠죠. 그렇잖아.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역학 공부를 한다. 소질이 있겠죠. 근데 궁금하면 조용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맨날 물어봐. 진짜야. 그 맨날 물어보면 요것도 물어보고. 왜 어린 꼬마애가, 그렇잖아요. 어린 꼬마애가 저 호기심 많은 어린 꼬마애는 어때요? 뭐만 봤다 하면 막, 아빠 저건 뭐예요?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하면서 막 물어보는 애들 있잖아. 그게 그런 식의 진상을 부리는 성분이다. 차분하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차분해 보이다가도 이게 섞이면 굉장히 꼬마애가 막 놀듯이,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 목욕의 의미는 빨가벗은 거잖아, 목욕은. 그 4살, 5살짜리는 창피함을 잘 모르잖아요. 어른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욕이 망신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목욕 가진 사람이 어떨 때는 좀 적당히 해야지. 그 좀 민망한 얘기를 한다거나, 남자 입장에서 좀 오버하는 거 있지. 예? 목욕이 좀 오버한다거나 그걸 뭐야. 그렇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저 헐소리 안 할 수 좀 가려야 되는데 저 왜 저러나 뭐 이런 거라든지. 목욕이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걸 또 뭐 좋게 보면 아주 뭐 순수하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거야.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얘기를. 맞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조금 그런 좀 야시시한 얘기를 한다거나, 좀 할 말, 안 할 말을 못 가리는
느낌 있잖아. 얌전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지.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영혼들이. 예, 조금 야한 맛이 있어. 이 목욕은. 예? 진짜요. 여자가 목욕 가지잖아. 그러면 뭐 옷을 입어도 얌전하게 자기 딴에는 입었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싹 내려온다거나 목욕이 그런 거요. 예? 살짝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유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이제 신살로는 이게 또 도화살이잖아요. 간목이 해묘미 운동을 한다. 삼업을 운동을 한다. 요거의 밑에 단계의 중간 글자가 도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것을 합치면은 어떤 거야? 막 어린애가 막 이쁜 거 좋아하고, 끼 있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꽤 있고, 정인의 귀염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 어린애가 막 노래해봐 하면 막 이쁘게 막 아양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머리가 총기가 있어요. 총기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겠어? 천재 기질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도 호기심, 저기도 호기심, 여기도 호기심이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 학교 공부 이렇게 한다 하면, 아유, 그 때려치고 뭐 이상한 것만 막 배우고 막 그러겠죠. 남이 뭐 배우는 걸 보면 또 그거 좋아 보이면 또 호록 또 엄마한테 또 그거 나 배워줘 하면서 하듯이 이런 거라든지. 이 정의는 특히나 이거는 숙성이 돼야 돼. 무슨 얘기냐? 정인하고 편인을 비교를 하자면 정인은 좀 애 같고, 편인은 좀 어른 같은 맛이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십성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정인은 가장 순수한 정인이잖아. 한마디로 동자 정인이라고 내가 했잖아. 동자가 있는 정인이라고. 이게 100살 먹은 지혜를 전생에 담아놓은 동자가 있는 정인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주에 자수하고 축토는 다 동자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하듯이 인부터는 사람인데 이 동지부터 이 인까지는 동작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어릴 때 그 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애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어릴 때의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어.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생하고 이제 태어난 요 시기니까 가장 전생하고 가까운 시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축의 인자를 가진 사람은 자기 전생을 하고 가까운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직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나이를 먹을수록 태어나가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전생에 대해서 멀어질 거 아니야, 내가. 전생의 기억하고는. 근데 자축을 가진 사람은 전생의 기억도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꼭 그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들어가 보라는 얘기야, 그런 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꿈 꿨는데 그 꿈이 기억나잖아. 근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꿈을 기억하는 모습이라든지 그게 자축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항상 이 월은 뭐라고요? 월과 일의 그 구분은 이거는 일간이고 이거는 배우자고 일시는 뭐라고? 나의 영역. 그 다음 연월은 뭐라고? 사회적 영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보는 사람들이든 그 계절이든 그잖아요. 집 밖에 나가면 덥네 하면 이제 그건 계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만날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그죠? 그게 이게 사회적 영역이라는 거야. 연월에 있는 글자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면서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뭐야? 갑자인 나가 자수를 본 거잖아. 월에 자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도 자수가 있고 여기도 자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도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이 같다고 좋은 건 아니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지. 이게 정인이면 엄마잖아. 엄마 마음이 내 마음 같겠거니 하는 생각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처음 본 사람도 얘도 내 마음 같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정인의 특징이면서 이렇게 있으면 더 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 같겠거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엄마가 아닌 처음 만난 애한테 엄마 같은 행위를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평소에 엄마 나 저 돈 필요해 용돈 돈 좀 주세요 하는 거고. 그 얘는 엄마가 아닌데 그런 패턴으로 어떤 행위를 하겠죠. 처음 보는 애인데 어떻게? 조금 모으면 막 반말 까고 막 그럴 수도 편하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는 편하게 대하는 건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으면 얘 뭐지? 이럴 수 있잖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쟤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저러 이런 이미지도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너무 믿겠죠. 그러니까 십성으로 봐서 정인이다 하면 불안한 그 십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같겠거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어디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 안 해. 저거 잘 된다 하면 그냥 해본다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저질러 놓고, 이제 나중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 꾀잖아. 그게 자수가 그런 거라고. 이해되시죠?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려. 저거를 장사를 하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자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촉 있잖아. 저거 하면 히트 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버리지.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처음에는 간슬게 그냥 확 믿어버리는 거야. 상대방이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믿어놓고 있잖아. 나중에 그 믿음이 깨지면 엉엉 운다니까. 내 마음 같지 않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 친구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은데 이상하게 뭐 왕따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자월의 갑자가 인정받는 건 뭐냐 이거지, 사회적으로.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까 뭐 연구를 한다거나 교수를 한다거나 예술을 한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죠, 그런 것을. 근데 그냥 일반적인 대인관계로 엮이면 어떻게 돼? 결국 벨라다 벨라다 할 거 아니요. 대인관계가 원활치 못하겠죠. 그럼 그게 누구 잘못이냐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본질적으로는 내 잘못인 거지. 근데 자기는 억울한 거지. 왜? 나는 그냥 엄마로만 대했다 이거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난 대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응.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든 이 자수는 춥다 이거죠. 반드시 조우가 맞아야 된다. 자수라는 게 내 인성이니까 내 생각인데 이게 추우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없단 말이야. 공부 안 하려고 하겠죠? 꽹꽹 얼린 거잖아, 머리가 얼린 거니까 어떻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뜨거워져야지. 예, 그게 조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월의 갑자는 이런데 조우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조우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경자다. 그러나 아니면 병자월일 수도 있잖아요. 월이. 예? 그럼 요것만 가지고 부모 복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자월이 병화다 하면 부모가 조우가 되는 거잖아. 여건이 좋은 거라니까. 근데 경자다 하면 이게 조우가 안 되고 그냥 금생 수돼 버리잖아요. 여건이 어떤 여건이야? 더 춥게 만든 여건이겠죠? 그럼 부모 환경이 좋아, 안 좋아? 부모 성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환경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월, 축월 뭐 이런 겨울에 조우가 안 되면 부모 환경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부모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병자 같으면은 부모가 어떻게 오겠어요? 어릴 때 너는 부모가 얘 적성을 알아가지고 너는 뭐 해라 하면서 학원도 보내주고 할 거 아니야. 공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떤 목적을 유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월인 경우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그죠? 이 자수가 위로 올라가면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동지에서 이제 하지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개수, 병화, 을목이 생장하는 시기인 거고, 그 다음에 하지에서 이제 동지로 가면 이제 임수, 정화, 간목이 이제 필요한 시기다. 이게 양권, 음권. 응? 크게 봐서 지금 그러면 월로 보게 되면 지금 자월을 한 거죠. 이제 축, 그러니까 축, 뭐 인, 묘, 진, 사까지죠. 그죠? 요 시기에는 조우가 필요하다. 에? 병화, 개수 이런 게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화, 개수가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동지에서 이게 봄, 여름이잖아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인 거야. 나무를 키우는 행위. 나무를 어떻게?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는 요 이유겠죠?
그러니까 그 직업성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 얘기는 선생님 같은 거 오겠죠? 여러분. 나무에 열매를 달리게 하는 거는.